네, 제가 영상을 찍다가 지금 같은 부분을 2번에 날렸어요. 약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찍어주는 분이 없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오류가 나네요. 용량의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영상 시간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캠코더가 아니라 DSLR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찍었는데 그게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똑같은 수업을 다시 3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멘탈이 나갔는데 그래도 또 티를 내지 않고 다시 자연스럽게, 저는 OT 때도 영상 한번 잘렸잖아요. 제가 어설프게 편집점을 찾았는데 이번엔 편집점 안 찾고 그냥 이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3번째 개념인데요. 일단 학습지를 한번 봅시다. 학습지를 보면은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하는 학문과 간학문적 관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정의를 보니까 인접한 학문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통합적으로 연구하려는 접근이래요. 자, 통합적에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이처럼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관점을 학문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현상을 살펴볼 때, 이 사회문화 현상을 살펴볼 때 하나의 학문의 입장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의 입장에서 두루두루 같이 살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간학문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이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제 수업을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거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나요? 몇 년 전에 인기를 방영을 했던 프로듀사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아이유씨, 김수현씨, 차태현씨, 공효진씨 등이 주연이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나름 인기를 끌었잖아요.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주인공이 잘난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 일반 비연예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문화인 방송계 문화를 이렇게 주제로 다뤄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름 집중적으로 다뤄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었죠. 그럼 제가 이 방송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에 빗대서 간학문적 관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이 하나의 방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일단 아이유 씨나 김수현 씨 같은 연예인들이 필요하겠죠. 출연자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출연자만 있으면 방송이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누구도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 방송을 구성하는 PD분들, 메인 CP, 총괄 프로듀서 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PD만 있어가지고 방송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방송의 흐름을 구성을 하는 훌륭한 방송 작가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맞아요, 카메라맨 분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향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 다양한 감독님들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 연예인들을 뒷받침해주는 코디분들이나 매니저분들도 필요할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다양한 관계 측면에서 이 방송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걸 사회학적 측면으로 방송을 바라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거는 이제 방송계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권력 관계를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라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방송계에는 라인이 존재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익숙한 라인은, 맞아요, 유라인과 강라인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연예인이 되신다면 유라인과 강라인 중에 어느 라인을 타고 싶으신가요? 사실 어느 라인든 전혀 상관이 없죠. 2 라인 중 하나만 타기만 한다면 왜 사람들은 이 유라인과 강라인을 타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이 라인을 타기만 한다면 뭐가 보장이 돼요? 일정의 성공이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방송 화면에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빈도도 늘어나게 되고요. 분명히 캐릭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호감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얻게 되죠. 이처럼 이거는 이제 방송계 이면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권력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방송이란 사회문화 현상을 정치학적 측면으로 바라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이러한 성공한 사례에 해당하는 인물이 저는 이강수 씨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이 원래 갖고 있는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시긴 하지만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런닝맨에 캐스팅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축을 하게 됐고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심지어 이제 아시아 프린스로 불리고 있죠. 이처럼 이제 유재석 씨가 굉장히 캐릭터를 잘 만들어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 구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뒤에서 작용하는 이 힘들 때문에 성공한 분들의 측면을 방송으로 살펴본다면 이 방송이란 사회문화 현상을 권력 측면으로 바라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치학적 측면으로 바라봤다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예능입니다. 시즌 1이 끝나고 지금 다시 시즌 2가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시즌 1 때 모습이고요. 이분은 박나래 씨와 장도연 씨예요. 이분들이 시즌 1 때 방송에 나갔을 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어요. 되게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들의 영상은 공중파 TV엔 거의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뭐 때문에 방송에 나갈 수 없었을까요? 맞아요. 이분들이 수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막에도 보면은 마리텔 심의규정 35조 6항에 따라 오디오를 묵음 처리했습니다라고 나와요. 즉 삐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수위의 말을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의 방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린 뭘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방송법을 준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방송법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방송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법학 측면으로 바라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하나의 방송이라는 사회문화 현상을 살펴볼 때 특정 학문의 입장에서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법학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이런 다양한 모습을 올바르게 다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가학문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는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을 좀 더 올바르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학문적 관점은 수능에서 안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뤄드리는 거고요. 이 가학문적 관점이 만약에 수능에서 나온다면 긴 지문이 나올 겁니다.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다루는 긴 지문이 나올 거고 이 지문은 그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을 다양한 학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용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접하게 되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중에 가학문적 관점을 고르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능에서 나오면 정말로 주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지 마시고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일단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 정도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학습 목표를 따라오셨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현상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답니다. 어때요?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시겠나요? 자,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저와 눈을 마주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한번 끄집어 봅시다. 자, 자연현상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맞아요. 첫 번째 특징은 몰가치성이었습니다. 가치는 누구의 생각이다? 맞아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연현상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인 가치를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의 첫 번째 특징은 몰가치성.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자연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뭘 따른다? 존재법칙. 존재법칙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 존재법칙이 뭐였어요? 무엇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의 특성을 존재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인식이라는 것도 결국엔 누구의 생각이다?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에 따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자연현상의 세 번째 특징 뭐였죠? 맞아요.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어요. 자, 확률이 몇 퍼센트? 맞아요. 100%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성 혹은 필연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파도는 무조건 치는 것처럼 예외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뭘 발견하기 쉽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기 쉽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현상의 네 번째 특징은 보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 밀고 당기는 이 인력과 청력이라는 이 힘 때문에 밀물썰물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없이 보편적으로 어디서나 나타난다고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이게 자연현상의 4가지 특징이고요. 자, 이것과 대비되는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회문화현상의 특징 첫 번째는 가치 함축성이었어요. 가치 함축성. 즉,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당연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회문화현상의 첫 번째 특징은 가치 함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사회문화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맞아요. 당위 법칙이었습니다. 당위 법칙에 따른대요. 자, 당위가 뭐였죠? 마땅히 무엇 해야만 한다는 인간의 규범적 요구를 말합니다. 이 규범은 바꿔 말하면 규칙이고요. 이 규칙과 규범은 누가 따르는 거예요? 자,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 왜? 누가 정했으니까? 우리 사람이 정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간에 서로도 많이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규범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연현상은 이걸 따를 필요가 없어요. 당위 법칙은 사회문화현상만의 특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의 세 번째 특징은 맞아요.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것도 바꿔 말하면 뭐가 존재할 수 있다? 맞아요.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휴일을 보낼 때 꼭 바다로 여행을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놀이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 확률성과 확률성의 원리,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를 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말이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예외가 존재하니까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이 존재하지 않나요? 아님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이 서로 깊어지면 최종적으로 이들은 뭘 한다고요? 맞아, 이들은 최종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결혼하는 문화는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편성도 반드시 존재하지만, 근데 이 결혼하는 문화가 사회마다 어떻다고요? 굉장히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이게 바로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문화에서는 보편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특수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특수성이 좀 더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네요. 이 8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자연현상 혹은 사회문화현상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게 이 1번 문제를 푸는데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거든요. 그럼 이 구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문장들마다 이 8가지 특징을 막 적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구분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리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구분 기준을 적어드릴 건데요. 제가 OT 때 말씀드렸듯이 매 차시마다 사회문상의 주요 특징들의 키워드를 정리해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에서 꼭 챙겨가셔야 하는 거는 일단 이 8가지 특징들이고요. 더불어 이 8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이 구분 기준까지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게 가장 명확해요. 그럼 질문. 주체가 사람이면 무슨 현상이에요? 맞아요.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사람이 아니면 자연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구분을 하시면 제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따 문제로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가낭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가낭문적 관점이 뭐였죠? 어떠한 특정한 사회문화 현상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양한 학문의 입장에서. 다양한 학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유는 맞아요. 그 현상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겠네요.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늘의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다 자신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고요. 자, 정말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 이게 내 것이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매차시 이렇게 역대 수능 기출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개념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면대면 수업이 아니고 영상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동안 제가 가만히 영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거 완전 방송사고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시간을 제가 제외하고 바로 해설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하냐.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바로 해설을 들으실까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를 안 풀고 해설을 들어버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 들은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되지 못합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이걸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필요한데 그걸 넘겨버리시면은 정말로 약간 시간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선택하려는 친구들이라면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이거를 문제를 풀고 다 푼 뒤에 해설을 들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 지금 이미 영상을 여러 번 날려버렸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찍고 다시 해설 강의를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엔 영상이 안 잘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행착오를 몇 번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갑자기 영상 화질이 좀 좋아졌을 텐데 제가 조금 싼 카메라로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좀 많이 비싼 카메라로 바꿨더니 확실히 영상이 조금 품질이 좀 많이 좋긴 좋네요. 앞으로 그냥 동영상을 이걸로 찍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자, 여러분들 영상 지금 이거 재생하시기 전에 문제 다 푸셨나요? 분명히 멈춰놓고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직 내게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마자 바로 수능 문제를 푸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수능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문제를 풀어보고 설사 틀려도 좋아요. 대신에 제 해설을 듣고 내가 왜 틀렸는지 그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그래서 내 걸로 그렇게 해서 만들 수만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자, 수업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한테 진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수능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먼저 기업. 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나타났대요. 이건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 현상일까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그건 뭐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자연현상이 됩니다. 쉽죠? 주체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자연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를 지표화했답니다. 지표화는 누가 한 거예요? 맞아요. 지표화는 사람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체온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대요. 자,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 주체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그럼 이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일까요? 아니요. 아쉽게도 이거는 자연현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이 구분 기준에서 예외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외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이나 호르몬과 관련된 현상이에요. 자, 물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주체가 사람이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한번 저체온증 걸려볼까? 오늘 내가 한번 심혈관 질환 한번 걸려볼까 하면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나요? 전혀 우리 의지의 생각과 완전 무관하죠. 우리 의지와 생각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체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질병과 관련된 현상, 두 번째가 호르몬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외를 꼭 기억을 해두심이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입시한파라고 불린대요. 자, 입시한파라고 부르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니까 이 각각의 보기들을 구분하는 게 참 쉽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을 보니까 기업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대요. 즉,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답니다. 자, 인과관계는 뭐죠? 제가 수업 때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인과관계는 바꿔 말하면 뭐죠? 맞아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럼 이 원인과 결과는 자연현상만 있을까요? 사회문화현상만 있을까요? 당연히 둘 다 있습니다. 자, 자연현상에서 아까 밀물썰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 인력과 청력이라는 원인이었고요. 그로 인해 바다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밀물썰물, 조수간만에 차이라는 결론이 발생을 했었죠. 이게 바로 자연현상에서 인과관계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럼 사람이 한 일은 원인이 없을까요? 사람이 한 일은 당연히 원인이 있죠. 사랑하니까 여행을 떠났겠죠. 물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당연히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둘 다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인과관계가 더 명확한 건 누구예요? 맞아요. 자연현상입니다. 왜? 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인과관계가 더 명확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문화현상은 예외가 존재하니까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은 겁니다. 이것까지 또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번은 틀린 보기겠네요. 2번.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에 따른대요. 당위법칙. 당위법칙이 뭐였죠? 마땅히 무엇 해야만 한다는 인간의 규범적 요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당위법칙에 따르는 건 누구였다? 이 규범을 따르는 건 이 규범을 정한 사람이었죠.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을 따른다. 그럼 정답 몇 번이요? 2번입니다. 어머, 이게 수능 문제. 이게 수능 1번 문제입니다.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죠. 절대 수능이 어렵지 않아요. 물론 사회문화는 여러분들 괴롭히는 도표 문제 같은 어려운 파트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쉽고 명확한 파트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개념과 내용들만 머릿속에 딱 넣으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난 정답 찾았으니까 이제 됐어 하고 다음 문제 해설로 넘어가신다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문화는 기출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답이었던 보기가 말만 살짝 바꿔서 정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정답이었던 보기가 살짝 바꿔서 오답으로 나오고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풀 때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답인 보기들이 왜 오답이고 어떻게 바꾸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사실 더 의미 있는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제가 해설을 다 꼼꼼하게 해드릴 건데 이 해설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그럼 3번을 봅시다. 디귿이니까 자연현상이네요. 자연현상은 기억, 자연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대요. 자, 확률의 원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누구의 특징이었죠?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럼 당연히 일단 연결은 잘못됐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디귿도 자연현상이고 기억도 자연현상이에요. 자, 동일한 현상인데 뭐라고 달아버렸죠? 달리라고 달았네요. 자, 이 확률의 원리가 자연현상의 특징인지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3번의 보기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동일한 현상인데 이미 다르다라고 묶어버렸으니까. 어때요? 이게 1번의 대표적인 보기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각각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분을 하신다면 뒤에 내용과 상관없이 같은 현상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표현하는 보기는 무조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보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회문화의 1번 고정 문제는 오지선다가 아니라 한 이지선다, 뭐 삼지선다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팁은 진짜 하나의 꿀팁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 보기를 봅시다. 사회문화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또 나왔네요. 같은 현상인데 사회문화현상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했으니까 뒤에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이 4번 보기도 틀린 보기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다. 자,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한 건 누구의 특징이다? 당연히 특수성이 나타나는 건 사회문화현상밖에 없으니까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겠죠. 근데 둘 다 사회문화현상인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4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뭘 가치적이다. 자,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유형인 거죠. 서로 다른 현상을 묶어놓고 달리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보기가 성립이 안 되겠죠. 이 기억, 니은이 둘 다 자연현상이 되거나
디귿, 리을이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보기를 바꿔서 구성을 했어야 할 텐데 이 5번 보기는 그렇게 구성을 안 했으니까 뒤에 내용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냥 5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몰가치적이다. 몰가치적인 건 누구의 특징? 자연현상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이 보기가 맞으려면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니은인 사회문화 현상과 디귿인 자연현상이 서로 바꿔야겠죠. 기역 디귿은 니은 리을과 달리 몰가치적이다라고 바뀌면 이 5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쉽죠. 간단합니다.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좀 유형이 달라요. 근데 기본 스텝은 같습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기역부터 보시죠.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동을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철새예요. 그러니까 기역은 무슨 현상? 맞아요. 자연현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을 지칭한다. 철새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도 갖고 있네요. 근데 이 지칭은 누가 한 거죠? 맞아, 우리 사람이 한 거니까 이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디귿. 위치와 속도, 날개질 횟수 등을 분석을 했대요. 이 분석은 누가 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사람이 한 거니까 이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는 거고요. 리을. 앞선 새가 만드는 상승 기류로 인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대요. 근데 누가 앞에서 날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V자 대형으로 새가 날 때. 새가 만드는 효과네요. 그러니까 이건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을은 맞아요. 자연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주체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는 게 제일 명확하니까 이 구분 기준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얘가 두 가지 존재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다른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대표 유형 중 하나인데요.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기억.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에 따른대요. 존재 법칙이 뭐였죠? 사람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현상의 특징이 맞겠죠.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불병정문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라고 답을 해야 한대요. 해야 하겠죠. 근데 가불은 X라고 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쿨하게 가불을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속어법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대요. 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경험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행동이 사람의 경험으로 당연히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질문에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병을 지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자연현상은 사람의 경험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시나요? 자연현상은 인간의 경험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 자연현상도 결국은 누가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그걸 관찰하고 그걸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간의 경험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데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둘 다 해당되는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된다. 즉 가치 함축적이다 라는 거고요. 사회문화 현상은 당연히 사람이 한 행동이니까 가치가 담기겠죠. 그럼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해설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뜯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수능을 풀 때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시간을 왜? 단축을 해야 되니까. 이미 병이 걸러졌는데 병 말고 갑을 정무가 다 동그라미를 같은 대답을 했으니까 이 세 번째 보기는 그냥 쿨하게 날려버려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실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팁이 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리을. 자연현상은 같은 조건 하에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냐라고 물었어요. 같은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바꿔 말하면 필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주어가 자연현상이네요. 자연현상은 예외가 존재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갑이랑 정이 지워질 거고요. 모든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한 무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풀어보니까 수능 별거 있나요? 별거 없죠. 생각보다 참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매 차시 이렇게 핵심 주제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차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시간을 드리고 해설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잘 따라오신다면 사회문화의 모든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 정쌤을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수업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과제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내드리는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수업 시간에 푼 기출문제를 정답 및 오답의 해설에 달아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지금 방금 푼 수능 기출문제 2문제 있잖아요. 정답이 몇 번이었고 그게 왜 정답이 되면 오답인 보기는 왜 뭐 때문에 틀려서 오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해설을 달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하면 저절로 복습이 되기도 하고 내가 조금 설명드릴 때는 알았지만 막상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확실하게 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거로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 과제를 수행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회문화 첫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몇 번을 지금 다시 찍어서 목도 나가버렸고 또 뭔가 이렇게 흐름도 안 맞고 그럴 건데 좀 부족하고 어색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장 최상의 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믿고 제 수업을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